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테슬라. 머스크는 발명왕 에디슨 평가. 지난 20일 테슬라가 AI 데이를 열었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와 머신러닝 칩 D1, 그리고 사람을 닮은 로봇 테슬라봇을 공개했습니다. 행사 직후 SNS엔 내용이 너무 어렵다, 기대 이하다라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 등 전통 미디어들은 머스크의 쇼맨십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증권사 대부분은 테슬라봇은 절대적 의문 덩어리, 2022년 프로토타입 공개는 낙관적인 생각, 테슬라의 내부 통합, 그리고 초점을 넓히는 데 대해 우려한다 등의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테슬라 AI 데이 동영상을 몇 번 더 봤습니다. 곱씹어볼수록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약 40분간 강제로 감상할 수밖에 없었던 일렉트로닉 음악, 완전자율주행이란 표지를 단 자율주행차 운전석 영상, 자율주행 기술 슈퍼컴퓨터 반도체 칩으로 80분간 이어진 박사 논문 수준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PT 막판 10분간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테슬라 봇까지 오래전부터 준비한 촘촘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행사 이후 쏟아질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PT를 맡았던 테슬라 고위 엔지니어는 월스트리트와 시장이 이곳 AI 데이에서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려도 이상할 게 없다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을 살짝 비판했습니다. 놀랍게도 테슬라의 예측대로 행사 직후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던 월가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와 돈나무 언니로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AI 데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원래 두 회사는 테슬라에 우호적이지만 보고서는 상당한 공을 들여 테슬라가 유망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행사 직후 거래일인 20일 1%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테슬라, 주가도 23일 월요일엔 3.8% 넘게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영상에서 눈길을 끈 것은 음악과 함께 약 10분간 상영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운전석 영상입니다. 행사 즈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데 마치 완전한 자율주행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이것이 사고로 연결됐는지 살피겠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이날 영상 상단에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붙여놨습니다. 조사에도 문제 없다는 테슬라의 항변이자 자신감일까요? 24일 머스크가 테슬라의 최신 FSD 베타 버전에 대해 대단할 게 없다며 저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테슬라 내부에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국의 조사에 대해선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율주행과 AI 관련해서 테슬라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많은 데이터는 AI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의 예를 들면 AI가 같은 도로라도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이터의 기초에 학습해야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AI가 야생동물이 뛰쳐나온다든지 차선이 흐릿한 상황을 담은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학습을 해야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는 다른 차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대 넘는 테슬라 차량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테슬라엔 계속 도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데이터를 학습해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획득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도조는 일본어로 무술 등을 수련하는 도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도 이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도조는 운전자가 눈을 통해 식별한 정보를 뇌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엑셀을 밟거나 핸들을 돌리는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약 4억 8천만 개의 입체적인 사진과 영상을 도조에 주입하고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형성된 3억 7만 천만 개의 이미지도 도조에 집어넣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도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휘발유 역할을 하는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머신러닝 전용 칩 D1입니다. D1은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는 7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D1 칩은 비슷한 스펙의 타사 칩보다 연산 능력은 4배 빠르고 전력 효율은 1.3배 높다고 합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게다가 기본 유닛 단위로 쿨러를 달아 AI 칩의 가장 큰 고민인 큰 전력 소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조는 D1 칩의 성능에 힘입어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자료를 0.001초 만에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PT10분을 남기고 휴머노이드인 테슬라 봇을 공개합니다. 테슬라 봇 소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맡았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로봇을 공개한 게 테슬라는 뭐든 다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로봇은 도조와 D1으로 고도화되는 테슬라의 AI 기술을 담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말은 테슬라의 AI 기술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차도 바퀴 달린 로봇이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로봇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실제 PT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머스크는 도조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드맵대로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비행기 같은 기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를 백열전구, 축음기, 영화 카메라 등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에 비견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에디슨과 닮았다는 겁니다. 월가의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투자 메모를 통해 역사는 훌륭한 교사라며 일론 머스크의 기술 개발 노력과 1870에서 1880년 토마스 에디슨과의 노력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에디슨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밤을 새워가며 산업용 제품을 완성한 R&D 실험실이라며 오늘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R&D 실험실에서 불가능이 가능할 때까지 도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가 희대의 사기꾼이 될지 제2의 에디슨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을 향한 그의 열정과 도전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스크의 발언을 허풍이라고 폄하하지만 그와 테슬라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지금도 전 세계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에 대한 로드맵과 로봇 개발 등이 과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허풍이 아니다라는데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AI 데이 전후로 서학개미들의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성공 투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닥돌는 니콜라. 니콜라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 주가가 1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반복하고 있다. 이 10달러는 니콜라 주가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니콜라는 기업인 수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합병 전 이 스펙 주식의 가격이 10달러였다. 당시 스펙의 명칭은 벡터 IQ다. 스펙 투자자가 니콜라 주가의 최고점에서 회수했다면 8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겠지만 계속 보유했다면 손실 구간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 또 다른 기준점은 22달러다. 상장 당시 니콜라는 공모를 통해 자금도 조달했는데 당시 공모가가 22달러다. 이때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무려 7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22달러라는 기준선은 이미 지난 2월 무너졌다. 니콜라의 현재 시가총액은 36억 2천만 달러다. 니콜라가 성장주인 점을 감안하면 조달 규모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니콜라의 주가는 최근 9달러 초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살펴보자. 마이클 슐리스키 DA 데이비드슨 애널리스트는 11일 니콜라에 대해 중립등급과 목표주가 10달러를 제시했다. 니콜라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한 그는 배터리 전기차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 반면 연료 전지 트럭은 더 어려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전기차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오버행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단계에서 니콜라에 대한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니콜라가 비용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13달러에서 10달러로 낮췄다. 다른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들도 니콜라의 목표 주가를 내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제 니콜라가 보여줄 때가 됐다.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구간은 이미 지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중요해졌다. 니콜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니콜라는 10일 알타 이팀먼트 그룹과 협업 소식을 밝혔다. 이 협업을 통해 니콜라는 트럭 판매와 서비스 커버리지를 위한 딜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알타 이팀먼트는 건설 및 산업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시가총액 4억 달러 규모의 회사다. 니콜라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의 수소 연료 공급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이자율 연료 공급 시스템은 20분 이내로 빠르게 수소 트럭을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규모가 작아 니콜라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팀 쿡 취임 10년. 애플 매출 3배 증가, 연평균 주식 수익률 32%.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2011년 8월 24일 취임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가 취임한 뒤 애플의 매출은 3배가량 증가했고 주식 가치는 17배가량 불어났다. 애플워치, 에어팟도 쿡이 일궈낸 성과다. 그가 CEO를 맡은 뒤 애플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바꿨다는 평가다. CNBC는 쿡이 CEO로 취임한 10년간 애플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쿡이 취임하던 2011년 3분기 애플의 매출은 285억 7천만 달러였지만 올해 2분기 매출은 3배 가까이 증가한 814억 달러에 이른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 매출만 396억 달러로 10년 전 애플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 쿡이 CEO를 맡은 10년간 애플의 기업 가치도 급격히 성장했다. 2011년 8월 24일 애플 주식을 1000달러에 매입했다면 23일 종가 기준 이 주식의 가치는 16,866달러에 이른다. 이 기간 모든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고려하면 연간 수익률은 32%를 넘는다. 같은 기간 S&P 500 수익률은 연간 16%다. 애플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 애플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의 구독 서비스 사업 매출은 2011년 29억 5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537억 7천만 달러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도 애플이 새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쿡 CEO 취임 후인 2015년 애플은 심박수를 추적하고 다양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애플워치를 출시했다. 2016년엔 에어팟을 선보였다. 애플은 이들 제품의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워치 출하량은 3,390만 개로 추정된다. 2인 화웨이 출하량은 1,100만 개다. 2011년 이 같은 애플 액세서리 매출은 23억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 이들 제품 매출은 306억 달러에 이른다. 10년 새 직원도 크게 늘었다. 쿡 취임 한 달 만에 애플의 정규직 직원은 6만 400명이었지만 지난해 가을 세계 애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만 7천 명에 이른다. 가파르게 성장한 애플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앱스토어를 이용한 앱 판매 방식 등을 두고 중국 등 각국 정부는 규제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도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것도 숙제다. 자율주행 전기차에 상당한 투자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출시까지는 여전히 몇 년 더 남았다는 평가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헤드셋도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카테고리다. 헬스케어 분야 진입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애플워치 말고는 선보인 서비스가 없다고 CNBC는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클라우드 서비스, 엑스박스 콘솔로 확대.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스컴 2021 엑스박스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올 연말부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엑스박스 시리즈, XS와 엑스박스 원으로 확대한다. 클라우드 게이밍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멤버십에 포함된 서비스로 멤버십 회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며 현재 PC와 모바일 기기 플랫폼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게이밍은 게임을 설치하기 전 미리 게임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지닌다.
또한 게임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 오브 시브즈와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경우 게임을 설치 완료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친구와 함께 바로 즐길 수 있다. 아울러 PC나 모바일 기기와 마찬가지로 콘솔에서도 1080p 및 60fp의 고화질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차세대 콘솔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와 더 미디움과 같은 최신 게임을 이전 세대 콘솔 모델인 엑스박스 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해 구 모델 콘솔 보유자들의 게임 이용 선택폭이 넓어졌다. 캐서린 글룩스타인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전략 총괄은 설치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운 게임을 빠르게 플레이하고 싶다는 엑스박스 게이머들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엑스박스 콘솔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새로운 게임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즐길 수 있게 해주어 이용자들의 시간을 아끼는 동시에 설치 공간을 최적화해준다고 말했다. 콘솔용 클라우드 게이밍은 연말까지 엑스박스 인사이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사용 피드백을 기반으로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선보이게 되며 자세한 서비스 게시일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구글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시험 서비스 시작. 구글 자율주행 담당 계열사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본격화에 나선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웨이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웨이모 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시범 운행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차량 탑승 비용은 무료다. 다만 기밀 유지 협약을 맺어야 한다. 다른 승객과의 탑승도 금지된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시험 운행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웨이모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의 로드맵을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웨이모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다. 현재는 한 주